안녕하세요.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 설계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설계 동기, 계획, 과정, 결과, 평가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 설계 동기, 분석 동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란 소프트웨어 해결책을 위한 문제 해결과 계획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목적과 명세가 결정되면 개발자가 설계하거나 설계자를 고용하여 해결책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후에 있을 실제 설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장치,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의하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관련된 기술과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 조건들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기능, 구조 그리고 동적 행위들을 모델링하여 표현, 분석, 검증하는 과정 혹은 그러한 과정의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계획입니다. 시스템 설계 보고서는 문제 정의, 요구사항 분석, 제한 요소 분석, 설계 내용, 구현 계획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과제에서의 문제 정의는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의 주제 정의, 프로젝트의 목적 정의, 설계 대상 구체화로 나누었고, 요구사항 분석은 설계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조건, 성능 조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제한 요소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환경, 개발 환경, 개발 비용, 사회성, 시장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설계 내용은 설계 명세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 목표를 정의와 설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능별로 접근 방안 및 흐름도를 포함한 설계안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과정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전체 일정입니다. 11월 10일 데이터 1차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에서 작성한 졸업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토대로 추후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원당 10명씩의 할당량을 부여했고 1인당 노멀 데이터 10분, 앱노멀 20분 이상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률이 50% 이상을 넘을 때 한 번 피드백을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서로 판단했습니다. 피드백 과정에서 적절성 부분에서 각 팀원들이 제공하는 시험지나 커닝페이퍼가 내용은 일치하지만 제공 방식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통일시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차로 수집된 앱노멀 데이터를 통해 다음으로 부정행위를 분류했습니다. 커닝페이퍼로 노트북, 핸드폰, 종이,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경우, 검색으로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11월 13일 설계 보고서 소안을 작성했습니다.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보고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작성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틀만 잡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1월 20일 데이터 최종 수집 및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인당 10명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총 720개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얼굴 인식 영상 80개, 놀만 영상 320개, 앱노멀 영상 320개를 받았습니다. 최종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해당 부정행위 정의를 통해 어떻게 부정행위를 잡아낼 것인지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전과는 추가로 대화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한 경우, 옆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시선이 가는 곳을 옆 테이블의 다른 곳, 카메라 근처에 붙인 포스트잇, 책상, 그리고 옆부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시선 추적, 자세, 얼굴 인식으로 검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3일 지도 교수님과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하며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뒤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키네틱스, 에피키친 데이터 수집 관련 논문 2개를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 없이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보고 성능을 확인해 볼 것을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모델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고 높은 성능이 검증된 모델인 슬로우패스트 X3D R2 플러스 1D를 사용해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해 볼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초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후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플랫폼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영상의 처리 비용을 고려해 최대 몇백 명이 접속하는 상황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교수님과 회의 후 예상 구형 결과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험자 입장과 감독관 입장을 나눠서 설계 흐름도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자 입장에서는 먼저 시험 시작 전 정면 얼굴을 카메라에 응시합니다. 응시자의 손, 시험지, 얼굴을 화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정하면 화상 그룹 회의에 입장 가능합니다. 시험을 응시한 후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제출합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전체 인원을 설정해 시험 시작 전 회의 그룹방을 만들고 시험 문제를 업로드합니다. 시험 시작 후 왼쪽의 바둑판 형식으로 최대 25명의 응시자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부정행위가 감지된 학생 영상에 알림이 뜨고 오른쪽에 부정행위가 감지된 학생의 영상이 확대되면서 부정행위 로그가 확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 사진을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픈소스를 조사했습니다. CC, 자미, 넥스트클라우드, 엘리먼트, 빅블루 버튼과 같은 오픈소스를 조사했습니다. 웹 RTC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일 교수님과의 3차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영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리사이징에 대한 궁금증과 플랫폼 기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또 한 번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abnormal behavior classification을 정의하고 레졸루션은 낮출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CNN, 픽처 맵 등을 이용하여 어디가 인식률이 높고 손과 얼굴을 동시에 볼 것인지 손이나 얼굴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지도 영상 처리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려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12월 10일 설계보고서 최종 작성 및 PPT 발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과제에서의 문제 정의입니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감독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의했고, 목적은 온라인 시험 시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 및 시험이 필수 불가결해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기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때 있었던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기 쉬운 환경임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누구나 부정행위를 행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방지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시간 영상 전송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시험 응시자의 영상을 감독관에게 전송하고 감독관은 사전 업로드해둔 시험 파일을 응시자에게 전송해 응시자의 화면에서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영상 처리 시스템은 실시간 영상 전송 플랫폼 안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분석 내용입니다. 기능 요구 조건으로 먼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확인 부분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의 경우 영상을 후에 감독관이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감독관이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하고 업로드된 시험 문제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대 및 페이지 넘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인식에 관해서 응시자의 얼굴, 자세, 시선을 인식해야 하고 응시자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을 감지해야 합니다. 응시자의 얼굴을 최초 인식한 후에 카메라에 촬영되는 인물이 본인인지 타인인지 혹은 2명 이상인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나 얼굴은 카메라를 벗어나거나 핸드폰 사용 등 부정행위를 수행하는 자세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선을 추적해 문제지 화면과 답안지 두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경우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그라운드 금지 부분에서 해당 프로그램 외에 다른 메신저, 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지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감지 시 경고와 타임로그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능 규격 조건으로는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인원이 최대 100명 단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영상 처리 속도는 최대 인원이 접속했을 때 기준으로 1초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한 요소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동작 환경은 애플 맥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크롬 OS, 우분투 및 기타 데비안 기반 리눅스 배판 중 2개의 직전 주요 버전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은 다음 안드로이드 5.0 이상, iOS 12.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동작 환경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엣지 브라우저는 지원이 가능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참여자 5명 미만인 경우와 5명 이상인 경우, 모든 레이아웃을 소규모 또는 대규모 영상통화, 발표 플랫폼과 동시에 5개에서 10개의 열린 탭 또는 앱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10개 이상을 사용할 경우로 나눴습니다. 네트워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 동영상과 SD 동영상의 경우로 나눴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IDE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플랫폼 개발에는 2개월, 부정행위 검출에는 3개월 소요 예상됩니다. 금전적으로 웹서버 유지 비용, 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성 및 시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성 부분에서 개인정보 문제에서 법률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RTSP들을 참고하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규모는 예상되는 고객의 수에 관해서는 대학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기관당 연 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에 대해서는 경쟁자의 구체적인 분포와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는 대학 수준에서 만드는 경쟁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과 가격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 제품이 시장 출시는 아직 하지 않아서 가격 관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품질 면에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 유통이 용이하고 물류 비용은 저렴한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매 유통에 어려움이 없고 물류 비용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장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재 고객이 어떤 추세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잠재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택근무 등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성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업의 침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른 창업 기업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침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프로젝트 마무리 이전에는 큰 경쟁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 성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성향은 안정적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응시자 입장에서 화상그룹 회의 목록 및 확인하고 참가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얼굴 인식을 위해 정면 얼굴을 촬영하고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자세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업로드한 문제를 화면에 표시하고 확대 및 페이지 넘긴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험 중 얼굴 인식, 자세 인식, 시선 추적, 백그라운드 앱 감지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감독관 입장입니다. 먼저 화상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시험 문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영상에는 실시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타임 로그를 표시합니다. 응시자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관 흐름들도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얼마만큼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선과 얼굴, 손으로 나눴습니다. 성능 평가 척도는 accuracy와 precision 그리고 recall,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감지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서현진 학생입니다.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험자, 감독관 입장에서 설계 흐름도에 대한 토의를 길게 했습니다. 두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UX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화면 구성 변경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의견을 내며 서로의 의견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 팀원들과의 토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도 안전하고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상황이 완화되어 캠퍼스에서 수업 듣는 날을 기대했지만 결국 비대면으로 한 학기를 끝내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지민 학생입니다.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고 기획하고 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수집 그리고 설계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넘어간 적이 없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팀원들끼리 직접 의논하고 결정해서 주제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컸습니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팀원들을 만나 졸업 프로젝트의 중반부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논하며 프로젝트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땐 코드를 짜는 개발 단계에만 중점을 뒀었는데 이렇게 졸업 프로젝트에서 기획 설계에만 4개월가량을 쏟으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훌륭한 팀원들에게도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촘촘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탄탄한 뿌리를 내린 만큼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강인한 학생입니다.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학기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1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처음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기획, 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석 등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성과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를 핑계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학기 동안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팀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셔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세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한 학기 동안 졸업 프로젝트를 묵묵히 수행해온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최대한 참여하려는 노력과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팀원들의 빛나는 의지가 저를 자극시켜 저 또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하는 작업이 진정한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번 경험을 통해 좋은 개발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작성해왔던 설계 보고서와는 다르게 고려했던 부분도 많고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았는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과목들에서 해왔던 경험들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한 학기였고 잘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 제작을 하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팀원들 모두 서로서로를 도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과의 회의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 설계 보고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